안녕하세요. 오늘 또 노예진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역사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8페이지 대한제국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은 타원형의 고종 황제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머리, 단발이 되어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의복은 현재 군복이 황제식 복장인데요. 사실 뒤에 세계사 파트에 나오지만 일본에 의해서 개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영향을 받은 결과 이러한 황제 복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독일의 비렐름 황제의 개혁을 따온 것이다 보니까 이 군복 스타일이 유럽 스타일을 따라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이 선포되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연결해서 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동학농민운동 기억나시죠? 네, 동학농민운동 또 그로 인한 가부개혁. 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자, 이런 가부개혁 이후에 이제 사실은요,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인 을미사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을미사변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종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직후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고민을 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러시아만이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관파천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어요. 아라사 관공서로 임금이 피난을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아간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간파천이 을미사변 직후에 일어나게 됐고요. 이렇게 고종이 하루아침에 경복궁을 비우고 아라사 관공서로 피난을 가게 되면서 일본은 인질이었던 고종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파워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면서 이 친러파를 기용해서 정권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중들도 마찬가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커졌고요. 아울러서 고종이 러시아로부터도 좀 자주 독립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고종의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는 아간파천 기간 동안 독립협회 시민들은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간섭이 심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고종이 다시 궁궐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염원은 1년 정도 지난 뒤에 고종이 덕수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아라사 관공서에서 지내는 고종은 계속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당시 고종이 즐겨 마셨던 커피, 가비에도 독극물을 넣어서 황제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종이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종이 궁궐로 돌아오게 되면서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나라를 시작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 환구단이라는 건물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환구단은 사라지고요. 이 자리에 조선호텔이 들어서고요. 현재 황궁우가 일부 남겨져 있습니다. 자, 고종은 궁궐을 떠난 지 아간파천 이후 1년 만에 덕수궁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이때를 기념해서 광무라는 연호를 썼고요. 새로 지은 항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만국공법에 따라 성립된 자주 독립국임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을 시작을 합니다. 대한제국은 특히 황제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의 성격을 보시면 황제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대한제국은
국내부, 궁궐에 대한 그리고 황실에 대한 돈을 특히 많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또 황제가 직접 육해군의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수부를 가지게 되고요. 또한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고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학교도 설립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 아래쪽에 사료 돋보기에 대한국 국제를 보시면 이 대한제국이 황제 정권, 전제 정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제 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다. 대한군 대왕제는 육해군을 통솔하는 통솔권을 가지고 있다. 법도 황제가, 집행도 황제가, 뭐 이런 나머지 모든 권한을 황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 어떤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자주 독립제국이고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진 전제, 황제 중심의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자, 대한제국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자주독립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광무년의 한 개혁에 따라서 광무개혁을 하는데 이 기존에 있었던 가보개혁이 너무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개혁을 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을 비난하면서 옛 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는 부본 신참의 원칙에 따라서 점진적, 천천히 개혁을 하자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특히나 근대 산업의 육성에 힘써서 섬유, 철도, 운수, 금융 등의 분야에서 공장과 회사를 만들었고요. 정부가 지원해서 민간 기업도 세웁니다. 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실업학교도 설립하고요. 산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외국의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전화도 들어서고요. 우편, 전보망이 확충되고요. 전차와 기차도 개통이 됩니다. 정부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자 양전 사업도 실시하는데요.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농가밭이 아닌 지역을 개간해서 이 농가밭을 이용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땅 소유주를 명확히 하는 토유 소유 증명서에 해당하는 지계를 발행합니다. 자, 지계하면 그래서요. 광무개혁하고 연결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 사진이 우리 교과서 29쪽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권은 분명히 했고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흔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무개혁이 황제 의지를 담아서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개혁을 했다라는 그런 장점을 찾고 있지만 또 반대로 본다면 황제권 강화에만 너무 신경을 썼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열강의 흔들림에 계속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죠. 일단 지게는 티그시네 그쵸? 근대적인 토지 소유 증명서.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발간한 사람이고요. 부본신참의 원칙은 광무개혁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독립협회는 종로에서 뭘까요? 자주국권운동을 전개했다. 만민 공동회죠. 자, 그 다음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서로 옮긴 아관 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 사실들이 일어난 순서대로 쓰시오. 자, 가장 먼저는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독립협회. 자, 그 다음엔 디귿. 그리고 마지막이 리을, 중추원, 관제, 반포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요. 교과서 30페이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부터는 이 19세기 말에 근대 문물이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조선에 소개되었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30쪽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당시에 전화 교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의 글이 이 전화에 얽혀져 있는 일화인데요. 백범일지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젊었을 때 친일파나 일본인,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이제
김구 선생님이 직접 나서서 혼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구 선생님이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이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천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실을 뒤늦게 고종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김구 선생님의 사형을 중지하라는 네,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인천까지 소식을 전달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렸는데 바로 그쯤 네, 이 명령을 내리기 사흘 전에 인천과 네, 궁궐 사이에 전화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사형 집행을 전화를 이용해서 상관께서 막았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파트는 이제 근대와 관련돼서 어떠한 시설들이 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항 이후 통신, 교통, 전기, 의료 등 각 분야의 근대 시설이 도입됩니다. 그중에 철도는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 경인선이 처음 개통됩니다. 순서가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러일 전쟁 중에 경부선과 경의선이 놓여지게 되고요. 자, 이러한 철도로 인해서 시간, 네, 이동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땅과 노동력을 마구잡이로 뺏어가고 오히려 이것을 자신들의 세력 범위를 확장하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회사도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성전기회사가 들어오게 되고 1899년 서울과 청량리 사이의 전차 운행도 시작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철도 건설의 장단점, 명암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륜차 소리는 우레같이 천지가 진동하고 기관차의 굴뚝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더라. 차창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 산천 초목이 모두 움직이는 것 같고 나는 새도 미처 따르지 못하더라라는 네, 긍정적인 독립신문의 글이 실리게 됩니다. 이때 당시 기차의 빠르기는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랐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변혁이었다, 혁신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아리랑 고개에 정거장 짓고 전차가 오기를 기다린다. 문전의 옥토는 어찌 되고 쪽박 신세가 웬 말인가. 밭은 흘려서 신장로 되고 집은 흘려서 정거장 되네. 라는 아리랑 타령은 정반대로 이 기차길이 들어서게 되면서 집과 땅이 흘렸다라는 그런 원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과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와나의 입장에서 근대시설이 가져온 변화를 각각 설명해보자. 자, 아까 얘기했었죠. 가는 철도의 빠른 이동에 대해서 경탄하는 내용이었고요. 이러한 철도, 새로운 근대 문물이 우리 사회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오히려 네, 전차의 건설로 농민이 논밭을 빼앗기고 가난해졌다라는 네,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31쪽 봅시다. 31쪽에 1887년 경복궁에 처음 전등이 가설되었고요. 자, 1896년 전화가 서울 궁궐과 인천 사이 처음 개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양식 의료시설이 도입됐는데 1885년 정부는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설립하고 알렌에게 운영을 맡깁니다. 이 광해원은 나중에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일반인들에게도 의료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원래 이제 모습을 복원한 그런 광해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의식주도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양복을 입은 사람들, 그 다음에 스케치마 대신에 양산을 입은 사람, 양산을 쓴 사람들, 커피, 홍차, 케이크, 양과자, 석유와 성냥, 남포 등, 네, 여기 있네요. 양은 양동이 양말과 같이 서양 양자라는 말을 붙인 서양 상품이 많아집니다. 서양식 건축 양식도 등장하는데요. 파리 개선문을 모방한 독립문, 명동성당, 덕수궁, 석도전이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교과서의 사진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뒷장 32쪽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네,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건축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기국도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네, 명동성당 고딕양식의 대표적인 네, 모습입니다. 자,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네, 근대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부산, 원산, 제물포, 네, 강화도 지역에서 개항된 세 곳인데요. 그중에서 원산에서는 주민들이 먼저 새로운 세대에게 신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느껴서 원산학사라는 근대식 사립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식 사립 학교를 세워서 네, 근대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잦아지자 통역관을 키울 목적으로 영어 학원입니다. 강습소, 동문학을 세워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정부가. 그 후 정부에서는 근대식 공립학교,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유경공원을 세우고 미국 교사를 초빙해서 상류층 자제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 밖에도 서양 선교사들이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의 학교를 세워 선교와 교육활동을 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교과서에는 이화학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33쪽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입니다. 이화학당을 차려놓고 당시에 선교사 스크랜턴 여성입니다. 미국인 여성이 여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차려놨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학생이 오지 않다가 드디어 한 여학생이 아버지를 끌고 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 불안한 나머지 스크랜턴에게 계약서를 한 장 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자, 선교사 스크랜턴은 조선인 박 씨와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이 계약을 위반할 때는 어떠한 벌이나 요구든지 받기로 한다. 라는 당신의 딸 박복순이를 맡아 가르치며 공부시키되 허락 없이는 서양은 물론 조선 안에서도 심리도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함. 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당시에 이화학당의 처음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보개혁 이후에 근대 교육 제도를 마련하면서 전국 각지의 학교들이 세워져서 오른쪽과 같은 연도별로 세워진 학교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905년 이후에는 애국 개몽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민족 지도자들이 수많은 학교를 세웠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웠던 배제 학당의 모습이고요. 자,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요 파트는 이제 신문, 언론, 그 다음에 문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신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개항 후 최초로 순한자로 된 정부에서 발행한 한성순보가 간행됐고요. 이 한성순보는 정부의 개화 정책을 알리고 외국의 소식을 전했지만 갑신정변 이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등장했고요. 순한글과 영문판으로도 발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여러 언론기관들이 설립되었었는데요. 그중에 손에 꼽을 만한 신문은 황성신문. 주로 유림층, 양반들을 대상으로 항일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글을 많이 실었고요. 제국신문은 서민층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조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조선인 양계탁을 중심으로 세워서 이 영국인 베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일제가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열도 잘 받지 않고 강렬한 비난의 글을 써 가장 많은 독자층을 발행한 신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도요, 우리나라의 학문, 국학, 한글에 대한 그런 교육도 활발히 이루어졌었는데요. 자, 우리에 보시면 애국개몽운동을 추진하던 개화파 지식인들은요,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자주정신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어와 국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문만 쓰다가 국어와 한문을 같이 섞어서 쓰고요. 자, 국어에 대한 연구는 주시경이라는 인물이 가장 유명합니다. 제자도 키우고요. 한글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의 호를 한인쌤, 한글을 가르치는 쌤이다 라는 그런 뜻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요. 오른쪽, 이 밖에도요,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박은식은 역사연구를 통해서 민중을 계몽하려고 했습니다. 위인전들을 써서 위인전, 을지문동적, 이순신전 등의 위인을 대한 글을 썼고요. 특히 또 신채호는 독사신론이라는 글을 써서 왕이 역사가 아니라 민족이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자, 서양의 근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학에서도 변화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작가와 책 제목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인직의 혈의 눈,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신소설은 계몽을 해야 된다, 깨쳐야 된다. 그 다음에 최남선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의 시를 발표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작품도 번역 소개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내용 확인하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한성순보 우리나라 최초 개항 이후에 최초의 신문이고요. 자, 독립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이 됐었죠. 한성sun부는 한자였습니다. 그다음에 황성신문이 바로 유림층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생들을 대상으로 글이 실렸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쓰시어 독사실론을 써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일본에 대한 정답은 신채호. 자, 호는 한인쌤이며 국어 연구에 헌신하였다는 바로 국어학자인 주시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강혜원, 경인선, 대한매일신보네요. 1번.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강혜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1899년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처음 개통된 철도는 경인선. 영국인의 발행인을 내서 강렬한 항일 논조를 핀 것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즐거운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